금년은 유난히 더운 게 아니라 뜨거웠죠. 이거는 더웠다고 표현할 수가 없다. 정말 뜨거운 여름인데 어떻게 하루 만에 날씨가 이렇게 바뀌는 자연의 그 신비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우리 역사당 서울 지부장을 맡고 있는 장수하면서 수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이름이 장수근입니다. 먼저 그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귀빈 소개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당 이사장으로 계시는 우리 황천풍 이사장님께서 귀빈 소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리 역사당 강주로 더 많이 알려졌죠. SNS상에서 역사당 이사장 황천풍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축사를 생략하고요. 그냥 내빈 소개만 해서 올리면은 인사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그 사단법인 동북아평화연대 이사장님이신 도재영님이 오셨습니다. 예, 국사찾기협회 회장님이신 김정건 회장님, 역사의병대 총사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단법인 한민족학 세계화 본부의 부총재님이신 이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역사 인식론에 대해서 우리 강교황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열정적인 강의에 빠져 보겠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장교황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장계황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큰 소리 한번 합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가 좀 강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일방적으로 지식을 내뱉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입이 열리고 여러분들이 입이 닫혀 있으면 강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저걸 좀 벗겨야지. 네. 같이 호흡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저는 강의할 때 한판 굿하겠습니다. 굿판 벌리겠습니다. 미신 믿는가 이러는데 굿판은 좋은 판이죠. 영어로 GOOD 이러면 굿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판 굿판 벌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1시간에서 2시간을 달려서 여기를 왔는데 꼴랑 1~2시간 하고 또 1~2시간을 집에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이 너무 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민단체 강의는 보통 한 3시간, 4시간씩 해갖고 한 번 왔을 때 자주 모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역사에 관심이 많은 역사인들이죠. 저는 사실 역사를 전공한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전공이 영토학입니다. 영토학자입니다. 원 전공은 이제 부동산이 제 전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 개발자로 이제 저 인식하고 있고, 가장 많이 알려진 작품은 저기 전라북도 무주 가면은 무주 리조트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설계를 한 겁니다. 잘했죠? 와. 지금, 김해에 가면은 진례 신도시 있습니다. 110만 평 되는데, 제가 설계를 하고 디자인해갖고 아마 9월달 정도부터 작공을 하는 거고요. 서울에도 작품들이 많아요. MD를 한 게, 여러분 너무 잘 아는 타워 팰리스. 네, 그것도 제 작품이고요. 그리고 스타워 있죠? 스타타워 몰라요? 스타타워? 네. 건대 있고?
예, 그것도 역삼역이 그것도 제 작품이고 더 K 호텔 이제 건축하고 이제 이런 쪽에 이제 작품들을 많이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원 직업은 어반 디자이너라고 합니다. 도시를 구입을 하고 이러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돈 버는 게 중요하지만은 그보다는 민족혼을 찾고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면서 부동산에서 가장 작은 게 세포 필지라고 합니다. 우리가 250번지 이렇게 하죠. 그건 한 필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이제 부동산에서 가장 작은 세포 단위로 가장 큰 세포 단위가 있다고 하면 이제 그걸 우리가 영토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토학을 저는 이제 전공을 했는데 영토학에서 이제 한국의 영토의 문제점은 뭐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찾아야 될 땅이 있죠. 간도하고 대마도 있고 지켜야 될 땅이 또 있죠. 독도하고 이어도 수복해야 될 땅이 있죠. 저기 가면 북한에 있는 북한 토지 이 5개를 이제 제가 전공을 하고 박사학위 쪽은 이제 간도에 관련되어 간도를 어떻게 찾느냐 사람들이 저보고 간도를 연구한다고 하니까 간도를 어떻게 찾느냐 이거죠. 50년 내에 간도를 못 찾으면은 제 손에 장을 치시겠습니다. 와. 근데 그때까지 내가 살아계실 거야. 50년 내에 간도는 무조건 찾을 수 있어요. 그 얘기만 하고 이제 얘기를 넘어갈게요. 중국의 역사는 통일과 분열의 반복된 역사예요. 이미 중국은 분열의 길을 들어섰죠. 예. 어디가 분열돼 있죠? 이미 분열했죠, 하나가. 홍콩. 홍콩은 분열했잖아요. 영국에서 100년 만에 조차해가고 돌아왔는데 지금 중국하고 합쳤습니까? 못 합쳤어요. 영원히 홍콩대로 갑니다. 마카오 거의 분열돼 있죠. 지금 분열 단계에 있는 데가 2군데가 있죠. 신장 위구르 있죠. 신장 위구르는 매일 싸움 나고 매일 테러 납니다. 종교 관계에서 분열됩니다. 티벳 너무나 잘 알죠. 이렇게 해갖고 중국의 역사는 계속 분열과 통일에 반복된 역사인데 이제 중국은 분열기에 들어섰습니다. 30년에서 50년 내에 무조건 분열합니다. 분열의 원인은 종교와 민족, 언어, 빈부격차 이 갈등 때문에 분열이 되게끔 돼 있어요. 이 세계의 모든 나라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주장하는 게 거의 국가 분열론, 국가 분리론인데 분열 현상 많이 봤죠. 최근에도 그림 사태 아시잖아요, 그죠? 그 분리라고 합니다. 국가 분리론에 대해서 분리가 되고 소련이 어떻게 됐죠? 분열이 됐죠. 16개 국으로 분열이 되고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하고 슬로바키아로 민족 단위로 분열되죠. 대부분 민족 단위로 분열되거나 언어, 민족, 종교 단위로 분열됩니다. 중국이 몇 개 민족이죠? 56개 민족. 한족을 제외하고 55개 민족인데 아마 한족과 나머지 55개 민족이 분열이 되면은 중국의 민족 중에서 몽골을 갖고 있는 나라가 2개 민족이 있어요. 어디요? 내몽고 자치주가 몽골이라고 하는 그 국가를 갖고 있고 우리 조선족 자치주가 한국이라고 하는 민족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합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영토 문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50년 목표를 해갖고 이제 논문을 썼고 그러다 보니 아마 지금 중국에서 저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많이 싫어하죠. 1월 일단 간도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썼는데 아마 일단 이 책 때문에 중국을 못 들어갈 거예요. 우리 요즘에 이제 저보다 이제 먼저 학문을 한 조정현 박사라고 했는데 중국을 들어갔으니까 공안이 2명이 딱 알아붙더랍니다. 예전에 우리 이승철 씨 일본 갔으니까 못 들어오겠지, 그죠? 아마 중국에서도 조병현 박사하고 저하고는 지금 타켓시대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자제해야 되고요. 역사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영토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역사학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영토 문제는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 용어로는 이제 국경이라고 하죠. 우리는 강역이라고 합니다. 예, 강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역사입니다.
고조선 시대 때는 우리의 간격이 어디였고 과연 간도의 간격은 어디로 따져야지만이 우리가 자주 올 수 있는가. 이것도 보니까 이제 역사를 공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뭐 여러분들처럼 뭐 상고사, 고대사 쪽이나 뭐 이런 쪽보다는 우리 역사에서 그 경계에 의해서 영토를 찾을 수 있는 쪽이 근대사 쪽입니다. 그래서 근대사를 이제 주로 많이 했고 이렇습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두 분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오늘 멀리서 이 자리에 길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한지원 스님이 이 자리에 직접 오늘 오셨습니다. 나중에 바로 또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 또 몇 분 와 계시는데요. 우리 교통대학의 우리 장정근 교수님도 와요. 그럼 교수님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역사인식, 바른 역사인식 갖고 학생들을 많이 만나니까 좋은 길도 뿌려줘야 되겠죠. 엄청 중요합니다. 저 뒤에 보면은 옛날에 여원 알죠? 여원 잡지. 네. 대한민국 여자를 가장 많이 하는 교수님입니다. 김재원 교수님. 여원 교수님하고 여러분 친해져야 돼요. 지금 여원 뉴스 언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김재원 교수님은 주로 하시는 일이 통일 쪽, 여성 통일 쪽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하고 통일 관계 일을 좀 함께 또 진행을 좀 하고 있고, 이래서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여원 뉴스를 통해서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끼리 아는 사람이 이미 관심을 갖고 이미 식민사를 탈피를 한 사람들이 소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미디어를 통해서 이거를 우리가 반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인식을 전환하는가, 이런 게 보다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역사 지금 제가 때로는 이렇게 요즘 제 주가는 누가 올려주고 있나니까 아베가 올려주고 있어요. 아베가 지랄을 안 떨면은 제가 별로 설 자리가 없고 강의 자리도 많지 않아요. 근데 아베가 이제 워낙 그 역사를 왜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 세계에서 역사에 가장 관심이 많은 민족이 아닌가. 우리가 정치나 역사에 대해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혼란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무지무지 혼란스럽죠. 이 혼란스러운 것을 잠재우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 요하 문명의 무슨 토기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 시끄럽습니다. 정치적으로 시끄럽고 사회적으로 시끄럽고 경제까지도 이진이 포함돼, 이념적 사상이 포함되어서 시끄러운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역사는 역사 기록물에 의한 하나하나 낱개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역사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이 역사 인식이 뭔지를 먼저 알고 들어가야지만이 역사를 볼 수가 있어요. 오늘 한번 그 역사 인식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한 두세 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먼저 이제 우리가 좀 역사가 뭐 같아요? 이게 물으면 참 답이 안 나오죠. 역사에 대해서 이제 나 역사학자다 이렇게 하면서도 역사가 뭐냐고 물으면 정의가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이 정의가 생각이 안 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거예요. 식민사관이라고 하는 게 뭐니까 역사의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의 정의를 안다라면 우리 지금 식민사관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뭐죠? 예를 들어서 낙랑군 이런 문제 칩시다. 낙랑군이 용화에 있었느냐 요소에 있었느냐 이쪽 대동강에 있었느냐 매일 그대로 싸우잖아. 그죠? 만약에 역사의 정의를 안다라고 하면은 그런 싸움은 안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역사가 뭐 같아? 내가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저하고 눈을 마주치기 싫죠? 잠시요. 요 옆에 하면 또 눈을 마주치기 싫죠? 오늘 다른 건 다 모르고 가도 되는데요. 역사의 정의만큼은 알고 갑시다. 이거는 저간 얘기 인식론자로서의 정의를 저간 얘기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한 국가나 사회, 집단의 미래를 여는 창입니다. 한 국가나 사회, 집단이 미래를 여는 창으로서 가장 중요한 말이죠. 이게 후세에 어떤 긍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뭐가 있는? 가치가 있는 역사 기록물을 어떻게 한 거라고요? 개념화한 거예요.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우리 대한민국에 역사 기록물이 많잖아, 그죠? 자꾸 역사가 뭐냐 물으면 역사 기록물을 역사라고 한단 말이야. 오늘부터 얘기할게. 역사 기록물은 역사가? 아니다. 역사 기록물은 절대 역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멀리 고조선 이런 얘기 하지 마. 얼마 전에 세월호 사태 터졌죠. 경향신문에 난 기록물과 조선일보에서 쓴 기록물이 같나요? 사건이 다르나요? 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되죠? 기록물은? 다르잖아. 역사는 기록물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한 사건을 갖고 경향일보에서 쓴 기사하고 그 기록물을 하고 이쪽에 조선일보에 쓴 기록물이 틀린데 100년 뒤에 21세기에 일어났던 세월호 사건을 볼 때 역사 기록물을 갖고 보면 어떻게 되죠? 틀리잖아요. 이 절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역사 기록물이 아니다. 그것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인식하고 가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이제 어떤 역사를 어떻게 내가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쪽에서 이걸 가해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 기록물 중에서요, 미래를 여는 창인데 후세에 긍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역사 기록물 중에서 그걸 가치가 있어야 돼.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개념화시키는 게 역사예요. 모든 역사 기록물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죠? 오늘 이 얘기 결론이에요. 이승만이 국부다. 국부야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만 그래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조선일보라고 하는 기록물을 본 사람들은 뭐예요? 국부예요. 세월호를 갖고 얘기할게요. 어떤 사람은 세월호를 뭐라고 하냐면 아직까지도 6명의 우리 아이들이 뱃속에 있고 국가가 ABCD EF 하다가 이렇게 해갖고 안전풀가 쳐져갖고 이런 참사를 해가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한쪽에서는 어떻게 하죠? 세월호 지금 내고 배 타고 제주도 놀러가서 죽었어. 국가가 어떻게 하라고? 어느 게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미안하지만 둘 다 맞아요. 부장이 틀리나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예요. 지금 여러분들 다 역사에 제가 좀 이렇게 격하게 표현할게요. 다 미쳐있는 사람들이잖아. 환장한 사람들이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역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망각하고 역사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되게 중요한 말이 있는데 내가 역사 인식 강의할 때 잘하는데 우리가 어디를 갔죠? 미국의 이민가. 미국의 이민을 딱 가면은 그 사람의 직업은 이미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를 탈 때 정해져 있어.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LA 공항에 마중 나오는 사람 직업이 그 사람 직업이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LA로 이민을 가 비행기 탔는데 미국 가서 영어도 못해 아무것도 몰라 그 사이 몰라. 누가 나를 마중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세탁소 하면은 듣는 얘기가 세탁소니까 직업이 뭐가 되겠어요? 세탁소 하는 거예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서 역사의 관념이 바뀌고 다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스스로도 지금 반성을 해야 돼요. 과연 나는 어떤 역사책을 어떤 루트에서 어떻게 접근해갖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유라이트 사람들도 유라이트 사람들이 나를 사랑 안 합니까? 해요. 사람들도 엄청나게 나를 사랑하죠. 그 사람들이
아는 역사가 자기가 내가 틀린 역사를 내가 우기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은 뭐라고 하죠? 바른 역사를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자기가 알고 있는 역사가 바른 역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관계를 인식하고 인지를 하고 역사를 바라볼 때 올바른 역사관이 정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는데 다시 한번 봐볼게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한 국가나 사회 집단의 미래변을 찾습니다. 자, 후세에 긍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치 있는 역사 기록물을 개념화시킨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한번 신민사관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한번 설명을 하면 돼요. 이걸 놓고 설명을 하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완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중학교에 처음 들어가면은 역사를 배우는데 낭낭군의 이치를 배워요. 그죠? 한사군이 어디에 있느냐? 한사군이 뭐 진권, 인둔, 뭐 낭낭 다 이거 내가 생각은 열심히 외웠어 그때. 그리고 그게 어디냐고 물으면 바로 대동강 위에다 외웠어. 잘 봐봐요. 나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한사군의 위치가 이슈가 되는 게 불만이야. 아니 아까 뭐라고 했어요? 후세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라고 했어. 아니 다 떠나갖고 한사군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가 뭐 했던 거예요? 지배당했던 게 여기 있었느냐 따지는 게 지금 한사군이잖아. 그죠? 그게 후세의 미래를 여러 차게 가치가 있어요? 전혀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교과서에 그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 중학교에 역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한사군부터 가르쳐. 여러분들 역사 생각해봐요. 뭐부터 배웠나? 한사군부터 배웠어요. 그러면 한사군하고 우리가 미래를 우리가 그 역사를 알아갖고 미래를 열어가는 건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런 역사는 역사의 기록물로 존재를 한다는 의미지, 그게 역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돼갖고 교과서에 실려갖고 많은 사람들한테 너는 그런 후손이야. 한반도에 이미 그 세기에 그 중국놈들이 와갖고 다 말아먹은 거기에 후손이야. 그거 가르치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라고. 그거를 중학교 1학년 역사에 들어가자마자 그거부터 가르쳐요. 역사의 정리를 안 따라가면 그런 기록물들은 역사화가 되면 안 됩니다. 아까 가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종대왕 얘기가 나오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잖아요. 그 세종대왕 얘기가 가치가 있는 걸 뭘 시킨 거예요? 그게 역사가? 개념화 시킨 거죠. 이순신 장군이 가치가 있죠. 역사의 기록물만 갖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순신하고 상반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균이잖아요. 원균은 대한민국의 최고 역적 중에 역적이잖아요. 그 사람이 나쁘기만 했을까요? 역사의 기록 보면 안 그래요. 그 사람도 여진족도 부리쳤어요. 그런데 어느 게 가치가 있어요? 후세한테. 후세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데 누가 원균이 가치가 있어요? 이순신이 가치 있어요? 이순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 있는 거를, 그 기록물 중에 가치 있는 거를 이순신을 갖고 개념화를 시켰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난 역사 기록물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제일 겁나고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역사 기록물에 어떤 세계에 살고 있다고?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제가 영토학자니까 독도, 대마도 지도를 제가 이제 많이 그리고 지도를 많이 하는데 인터넷에 보면은요, 삼국 저장 지도라는 게 있어요. 그 삼국 저장 지도 때문에 대마도가 우리 땅이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게 입증이 됩니다. 국제법적으로 입증이 돼요. 그 얘기 다음에 다시 한번 하는데 그걸 뭐 그냥 너무 재밌어요. 그 삼국 저장 지도만 보면은 무조건 대마도 독도는 우리 땅이에요. 국제법 가면 무조건 이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터넷 속에 떠도는 삼국 저장 지도의 90%는 누가 만든 건지 아세요? 오리지널이 아니고 일본 우익들이 큰일 났거든 이게. 왜? 그걸 갖고 미국하고 영토 담판을 하는데 그 삼국 저장 지도를 중심으로 영토 문제 이겼어요. 일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대마도가 조선 땅이야. 독도, 울릉도 두 개 선 동그랗게 쳐놓고 이거는 조선 땅이라고 써 있어. 큰일 났잖아. 그러니까 일본 우익들이 그거를 칼날을 전부 받고, 근데 그 지도가 지금 대한민국의 네이버라고 하는 그가 지도가 보면은 90%가 일본 우익들이 만든 지도예요. 우리는 지금 역사 기록물 홍수 속에 살고 있어요. 그 많은 역사 기록물 중에 과연 어떤 역사 기록물을 우리가 체크해 찾아내야 될 것인가? 이게 바로 인신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1페이지만 넘어가면 되게 쉬워요. 1페이지가 잘 안 넘어가요, 그런데. 에드워드 카가 이렇게 얘기했죠. 역사를 보시가 너무 얘기 많이 들었죠. 이 사람 뭐 워낙 유명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오늘은 이 사람 유명한 얘기보다도 역사는 어떤 면에서 표면이 아니라 이면을 읽고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표면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록물이 의미하는 바를, 아까 가치가 있는 걸 뭐 한다 그랬죠? 개념화시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뭘 개념화시키느냐? 개념화시키는 것은 표면적 내용이 아니라 이면적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다 역사가잖아, 지금. 역사가 중요한 이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평가하는 거예요. 어저께 이덕일 소장하고 김영구 박사하고 법정에서 재판이 있었죠? 재판에 있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재판의 내용이 뭐예요? 아니, 형태가 뭐예요? 평가했다고 재판이 붙은 거야. 학자는 내가 쓴 책을 누군가는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평가에 대해서 위에서는 아니라 내가 다른 또 책으로 그거를 또 반론을 제기하고 하는 게 그거를 통해서 학문적 체계가 서는 거고 학문이 발전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로 갖고 왔다? 법적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라고 하는 것은 기록하는 자가 역사가가 아니라 이미 기록된 걸 뭐 하는 거라고요? 평가하는 게 역사가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 평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많은 기록물 중에서 어디다가 어떤 기록물에다가 가치를 둬갖고 이걸 개념화를 시키는 것인가.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 역사 기록물을 개념화 시키는 게 역사가 할 일이에요. 따다가 번역해서 옮기는 게 아니고 따다가 번역해갖고 보니까 이게 후세에 긍정적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덮어둬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역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기록물로 존재하고 말아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뭐 했던 얘기에 역사가 뭐냐? 역사 기록물, 역사 인식. 이게 어느 정도로 이게 내가 이제 왕조사관과 미중사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이렇게 한번 따져봅시다. 임꺽정이가 아니면 임꺽정 말고 저 누구 난이죠? 홍경래는? 홍경래의 난. 홍경래의 뭐라고 하죠 우리는? 난이라고 하죠. 그럼 왜 난이에요? 이게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난이 아니라 우리는 왕조사관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면 2, 3학년 때 뭐부터 배우죠? 태종, 태세, 문단세, 왕의 순서를 쫙 외우는 것부터 역사를 접근을 해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조사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역사를 뭐의 입장에서 본다고요? 왕의 입장에서 모든 역사를 바라보는 거야. 이런 걸 왕조사관. 그 북한 역사는 뭐야? 그건 민중사관이라고 해요. 거기는 인민의 입장에서 역사를 바라봅니다. 그 인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은 홍경래가 어때요? 그 부정부패되고 문제가 있던 거를 자기들을 대신해갖고 한번 왕한테 대든 거 아니에요? 정권한테. 그러면은 그 대등기니까 그게 난이에요? 아니지. 그건 복이지. 의고고 혁명이고. 하지만 똑같은 거를 왕의 입장에서 역사로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난이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뭐 일본 세월호 얘기도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엄청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월호, 사드 문제 모든 것들은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양분되어 있어요. 한쪽이 불타고 없어지는 이것만 나면 우리는 이게 진실로 알고 가는 거죠.
이게 불타 없어지고 이게 남아있으면 이게 진실인지 알고 있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기록물을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다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가치가 있는가. 그 가치의 기준은 뭐예요? 한 국가나 사회와 집단이 미래로 나가는 창구로서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그게 가치가 있다라고 하면은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지금 이 기록 전제도 되게 중요한 게요. 이건 내가 이제 얘기하려면 이 얘기는 너무 이게 그냥 이게 사실 학교 대학원 석박사 교재예요. 이게 지금 일본의 독도 기록 문제를 얘기해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본이 끊임없이 뭐라고 하죠? 백서를 내죠.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 독도 문제 요것만 좀 얘기하고 갈게요. 논문이 진짜 우리가 10%도 안 돼요. 간도 논문요, 부동산 지적하기 자체가 2호 논문이에요. 박사학위 논문으로요. 독도 논문요, 거의 없어요, 우리요. 1년에 일본서는 독도 논문이 30편에서 50편이 나와요. 왜 중요하느냐? 100년 뒤에 어떻게 하냐니까, 우리가 100년 전에 쓴 역사 기록물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가치가 있는 걸로 인정을 하잖아. 그죠? 지금의 이 기록물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년 뒤에 보면은, 100년 뒤에 일본이 예를 들어서 우리 독도를 갖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록물을 뭘로 하겠어요? 근거로 내세우겠죠. 그래서 이 역사 기록물을 끊임없이 남기는 문제도 엄청 중요한데, 이 한 사회가 그 역사 기록물을 어떤 식으로 남기느냐가 무시무시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니까 심볼리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아니 그 얘기해봐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엄지손가락이 얘기하는 사람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뭐예요 이게? 최고다 최고. 여러분들 저 한번 짰어요 이거? 안 짰잖아. 안 짜도 뭐라고 하죠?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심볼리즘이라고 그래. 이게 한 사회가 역사 문제가 같은 인식을 갖고 심볼리즘이 만들어지면 그 사회는 선진국이고 조용해요. 심볼리즘이 안 만들어지면 그 사회는 복잡하고 시끄럽고 어지러워요. 정신 문명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심볼리즘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가 이게 이렇게 하면 말 안 해도 안 짜도 다 최고라고 하잖아. 그지? 대한민국 사람이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바라보는 각도가 틀릴까? 다 똑같이 엄청납니다. 아니 뭐 개별적 이런 거 빼놓고 포괄적 문제에서 어떻게 돼요? 그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심볼리즘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죠. 심볼리즘은 다 이순신 장군 보고 그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승만 같은 경우는 나쁜 놈이야 하는 사람이 한 반 되고 좋은 사람, 국부로 모셔야 되는 사람이 반이 된다라고 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심볼리즘이 안 만들어졌잖아. 안 만들어진 시끄러운 거예요. 역사가 심볼리즘이 만들어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심볼리즘은 뭐 어떻게 만들어져요? 역사학자가 다시 얘기할게. 오늘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심볼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역사학자가 한 국가와 집단과 사회의 미래를 여는 창구로서 긍정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역사 기록물 중에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개념화시킨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심볼리즘이 다 돼 있어. 누가 뭐라 해도 이순신은 이순신이고 세종대왕은 세종대왕. 거기에 더 다른 사람 없어. 그런데 그 이후에 최근에 근대사 문제하고 고대사 문제는 어떻게 돼서 심볼리즘이 안 만들어져 있죠. 자세히 본 거야. 역사학자들이. 왜 심볼리즘이 안 만들어지느냐. 그 심볼리즘이 안 만들어진 거는 이게 우리가 두 가지 사관이 우리에 없었던 사관이 두 개가 들어온 거예요.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 중심의 노원들이죠. 사대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이 시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식민사관에 의해서 또 갈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역사가 심볼리즘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심볼리즘이 안 만들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이걸 하나로 같이 안 본다라고 하는 얘기야. 같이 안 보니 어떻게 돼요? 매우 싸워.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느냐? 같이 안 보는 시각에 의해 갖고 가장 중요한 게요.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틀려진다고. 어떻게? 일어나는 시각을 바라보는. 오늘 세월호가 오늘 터졌어. 어떻게 된다고? 그 터진 세월호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달라진다. 엄청 무섭습니다. 마지막 총돌이 가면서 악담하고 갔죠? 100년 뒤에 돌아오는데 너네는 틀림없이 분열되고 말 것이다. 왜? 식민이 뭐예요? 식민. 아, 식이 뭐야? 심는 거 아니야. 누굴 심어? 우리 안에 일본인을 다 심어놨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 중에서 좀 똑똑한 놈들은 뒤라고 할 거고, 이러니까 끊임없이 한국은 분열이 되고 말기 때문에 100년 뒤에 우리는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모든 게 역사 심볼리즘이 안 만들어져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왜 하느냐? 인식을 바로 알고 이거를 전파를 해갖고 대한민국 5천만 명이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바라보듯이 그런 심볼리즘이 딱 만들어져 버리면 이 게임이 다 끝나버려요. 한국 사회가 조용해져요. 정치가 미국처럼 정책 갖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우리처럼 이념과 뭐 조금만 하면은 저보고 좀 빨갱이래 저보고요. 저보고 빨갱이라고 그래요. 내가 왜 빨갱이에요? 이런 어떤 현상이, 시끄러운 현상이 일어나는 게 바로 역사 인식이 잘못돼서 이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렵죠. 여러분, 플랫폼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우리 역사를 받아들이는데 인식이 얼마나 중요하면 이 심볼리즘이 왜 안 만들어지느냐. 어느 날부터 나는 내 사고와 사상과 이념과 관계없이 내가 경상도에 태어나면 나는 보수주의자가 되는 거야. 시키지도 않았는데 괜히 나는 뭐 ABC 이러는데 괜히 전라도 광주에 태어나니까 뭐 진보주의자 같아. 그런데 물어봐. 보수가 뭐고 진보가 뭐예요? 물으면 정의를 내려봐. 이러면 정의 내려줘요? 안 내려줘요? 안 내려줘. 나는 대구에서 태어났을 때 보수야. 전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진보고. 이런 게 우리가 플랫폼이즘이라고 해요. 뭐 이 감개사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너무나 무섭습니다. 이게 한국 사회에서 분열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붕어빵 틀을 만들어 갖고 일본 놈들이 그 붕어빵 틀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흙을 집어넣어갖고 굽고 나와도 뭐가 돼요? 붕어빵 모양이 되고요. 밀가루를 집어넣어도 붕어빵이 되고 이걸 집어넣어서 붕어빵 틀에서 나오다 붕어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경상도에 가면 이상하게 대다수가 그냥 보수라고 하는 이름 아래 그냥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얘기하면은 잘못된지 머릿속으로는 아는데도 입으로 튀어나오는 거야? 이 새끼 너는 막 좀 빨갱이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바르게 볼 수 있는 안목과 시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플랫폼이즘이에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틀 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 똑같은 모양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헤드폰을 만드는데 이 속에 뭐가 있어요? 플랫폼이 있어. 이 플랫폼에다가 뭐 이걸 좀 더 집어넣고 이걸 더 집어넣으면 이게 뭐 제품이고 그다음 뭐 파이브고 이런 나온단 말이에요. 그 틀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플랫폼은 똑같은 거예요. 붕어빵 틀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하죠? 이 플랫폼이즘에서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고 대한민국 사회가 역사 공부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꾸 역사 공부를 싸가려고 하는 줄 알고 있어. 그거 아니고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오로지 심볼리즘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대한민국 5천만 명이 상고사를 다 같은 시각으로 보고 당군이 신화가 아니고 당군이 예를 들어 47대의 왕조로 이루어졌다라고 다 5천만 명이 얘기한다고 하면 사람이 시끄러울 일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영남하고 호남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돼요. 전부가요. 모든 우리는 개념이 그런 개념에서부터 이게 지역으로 갈려지고 이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게 대한민국 시끄러운 현상이에요. 역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저는 역사 기록물을 외우는 게 역사 공부 아니에요. 제발 좀 역사 기록물에다가 의존하고 역사 기록물 내가 뭐 하나 더 잘 알고 뭐 사고 전세에 나와야 돼 이게 이래가고 이게 이래가고 낭만군이 여기 있고 이걸 내가 안다고 역사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오산입니다. 그건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죠. 공항에 LA 공항에 누가 마중 나오냐에 따라서요 내 직업이 틀려져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게 각자가 알고 있는 그 역사 인식이 다 다른 역사 같지만은 여러분들이 읽은 책은 다 틀려요. 그러다 보니까 강동으로 들어가서 보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른 역사를 갖고 있으면은요 상고사가 뭐 얘기 잘 통해요. 얘기. 네? 경상도 사람 저런 사람 만나갖고 맞아 황흥이 어떻고 황인이 어떻고 맞아 하다가 이승만 얘기 딱 나오면 어떻게 되죠? 갈리잖아. 역사를 잘못 배워 그래. 역사 기록물을 외워서 그런 거예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역사 기록물을 우리가 보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이 그거를 뭘 외워갖고 뭐 내가 5줄 더 외운다고 역사를 좀 더 잘 아는 척하고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를 하나로 묶어갖고 미래로 끌고 가는 큰 축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아까 다 같이 상생방송에서 열심히 뭐 하는 그 환단국이들 그거 다 같이 인정했어. 그러다가 박정희에게 딱 나온 국민사람이 어떻게 하죠? 입에 개거품을 물고 아니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이쪽에는 개거품을 물고 독재자라고 얘기하고. 그건 역사를 모르는, 모독하는 거예요. 역사인도 아니고 역사가도 아니에요. 그거는. 역사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역사가 기록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평가하는 거라고 했어요. 평가하는 거. 그 인식이 같이 안 되는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여튼 뭐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도 자기는 반응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 뭐만 봐요? 박정희 시대의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만 인식을 하고 싶은 거야. 그 얼마나 무식해요. 이렇게 큰 것 중에서 박정희 시대의 경제가 발전한 요 부분이야. 좀 이따가 그 얘기는 나오니까 넘어요. 이 플랫폼이지만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네, 큰일 날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요, 이 세 가지가 한쪽 방향으로 가는 게 역사예요. 이 얘기를 너무 오래 하다 보면 길어지니까요, 다른 역사는 미래를 열어가는 창입니다. 기록 중심의 과거를 역사로 인식하는 역사 개념. 틀린 거예요. 과거하고 역사하고는 틀립니다. 역사는 절대 과거도 아니고 역사를 기록해놓은 거 전체를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기록물, 역사 기록물이라고 하는데 이는 역사가 아니고 그냥 기록물이 따름입니다. 과거와 실제라면 역사는 개념입니다. 개념. 그 개념 중에 역사라고 하는 건 뭘 개념화 시키더라고요? 가치가 있는 것. 그 가치는 뭘로 따져요? 미래를 열어가는 가치가 있는 거를 개념화시킨 게 역사예요. 그래서 개념 중심의 역사는 이데올로기의 역사죠. 자, 여기서 이제 이게 사실 뭐 1시간짜리 강의예요. 요 두 줄이 역사 기록 과거에서 인식하는 개념화시킬 가치가 있는 사실을 개념화시키는데 이런 이념적 사고로 개념의 과정을 만들어 가는데 사관이라고 하죠. 아까 제가 민중사관과 뭐 짧게 길게 할 수 없으니까요. 민중사관과 왕조사관을 갖고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뭐에 의해서 사관이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왕조사관에 돼 있어요.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 북한 교과서죠. 북한 고등학교 교과서 한국 민중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고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어요. 1977년도 일입니다. 눈이 뒤집히는, 역사의 흐름은 똑같은데 내용은 거의 뭐 흡사한데 이게 정계방송이 전혀 틀린 거야. 이게 혼돈이 와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사관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쓰는 건 민중사관을 쓴단 말이에요. 그거는 태국 태세 의미가 별로 없어요. 민중을
시각이 전혀 틀리죠. 이게 이제 뭐, 이게 어떻게 이제, 아까 뭐, 내가 가장 쉽게 이해를 시켰죠. 세월호 사태를 뭐예요? 조선일보하고 경향신문하고 같은 한 현상, 우리 이제 그런 걸 역사의 현상이라 그래요. 일어난 거. 현상은 몇 개? 하나, 세월호 하나의 현상인데, 기록은 어떻다? 가득하세요. 그러면은 플랫폼이즘에서 내가 어떤 신문을 받느냐에 따라서 세월호를 보는 시각이 어때요?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수완전 먹고 하루에 싹 일어나는 거야. 조선일보로 보면 야, 그 새끼들이 지네가 지돈 내고 놀라가지고 하는 건 나라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조선일보 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경향일보나 뭐 한겨레 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야, 너는 ML도 없냐? 뭐 애도 없냐? 인간적 인본주의 사상에서 어떻게 그걸 그렇게 뭐 생각할 수 있냐? 아직까지도 6대 시작할 수 있나? 막 싸우는 거야. 대한민국에서 시끄러워. 기록물에 의존하는 역사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역사가라고 하면 역사의 기록물을 평가할 줄 알아야 돼. 이게 과연 우리 미래를 여는 참고서의 가치가 있는 건가? 이게 개념화시킬 필요 있는 거 없는가? 이게 내가 중기차진 얘기하죠. 그죠? 그게 떡지가 않도록. 떡지가 앉아갖고 자기 만든 것도 하고 나는 어떤 플랫폼에 의해서 역사를 배워가는 걸 먼저 봐야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뭘 갖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식민사관에 의해서 공부했잖아요. 그게 기본이 돼 있잖아. 그 다음에는 통제 안 되고 검증 안 되고 검열 안 된 홍수, 역사 정보 홍수 속에서 검열도 안 하고 검증도 안 하고 걸러지도 않은 걸 지금 마구잡이로 막 받아들였을 거라고. 야, 여러분들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반성 못하고 시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게 그대로 이어져갖고 오늘까지 오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제야에서는 그걸 뒤집으려고 엄청난 양의 역사 홍보물을 만들어내갖고 홍수가 일어나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 인터넷이라는 매체 쪽에서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도 뭐예요? 검색에 위에 나오는 게 다 자기 거야. 그렇잖아, 그죠? 더 많은 노력 안 하잖아. 검색 하나 뜯었는데 위에 나오는 거 한 5개 읽어보고 그게 내가 알고자 하는 그 역사의 전부로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직히 반성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나도 반성해요. 역사는 단순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뭐예요? 플랫폼이야, 플랫폼. 내가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역사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해서 엄청난 시각의 차, 이게 바로 이 사과예요. 자기 반성 속에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있고요. 김춘주 시인의 꽃, 이거 뭐 역사 너무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너무 예를 많이 드는 건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 역사를 얘기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예예요. 왜?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지 모르니까 개념을 안 시켰다는 얘기죠. 개념 안 시킨 거야. 이름 불러주기 전에 그는 하나의 몸짓이야. 역사 기록물이야, 그냥. 그런데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가치가, 미래를 여는 창으로 가치가 있다라고 해갖고 역사적으로 가치를 부여했을 때, 개념화 시켰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은 뭐예요? 개념화가 된 거죠. 이게 역사예요. 그 전에 이 몸짓은 뭐예요? 그것도 꽃이 꽃. 근데 이건 뭐예요? 역사 기록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름은 역사의 이름. 몸짓은 과거예요. 그래, 과거는 뭐예요? 몸짓은 기록물. 근데 여기다가 이 가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가치를 부여했을 때, 가치가 있다고요. 가치를 부여해서 개념화 시켰을 때, 그게 역사가 되는 겁니다. 개념으로서의 역사지. 그래서 여러분들,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시는 우리 역사를 이해를 시키는데 가장 많이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니까 이런 시 정도는 외워두고 다음에 저 만나면 내가 외우라고 할 거예요. 역사 기록물은요, 이 얘기하려면 너무 긴 얘기가 돼. 기회를 못하니까 넘어갈게요.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해온 한 80페이지 정도 준비해왔어요. 동일 현상에 대해서 신문에는 다르게 표현되잖아요. 기록의 한계입니다, 이게.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기록의 한계가 중요한 거 아니죠. 기록은 누구나 마음대로 기록을 해나가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아까
플랫폼이라 했잖아요. 이제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내가 경향신문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그 정보를 계속 입수하면 우리 한지원 선생님처럼 되고요. 또 다른 조선일보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역사 인식하게 되면 우리 아버지처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아주 뭐 박근혜 없으면 죽은 줄 알아요. 그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기록물을 받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니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그 자체를 역사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역사는 역사의 기록물 가치를 부여해서 개념을 정리만 틀립니다. 역사는 역사의 기록물 중에서 가치를 부여해서 개념을 정립한 틀이에요. 그게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가 하나로 받아들여지면은 뭐가 된다? 싸움이 안 생겨. 심볼리즘이 만들어진다. 근데 우리 사회는 하나로 안 받아들여지다 보니까 심볼리즘이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술자리만 가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술자리만 가면은. 조용하다가도 고소 칠 때는 조용해요. 그 고소 끝나고 나서 술 한잔 먹으면은 전쟁이 일어나죠. 왜? 가치관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인식이라고 하는 같은 기록물을 어느 시각에서 바라보냐가 역사의 개념을 지금 관점인데요. 고대사의 한상훈 설치, 인나 일본부. 이건 뭐야? 이게 식민사관이 뭐예요, 여러분들? 식민사관의 한마디로 말해서 식민사관은 시간과 공간, 아까 내가 제일 앞에 말했어요. 인간과 시간과 공간이 한 방향으로 보는 게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식민사관은 여러분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식민사관이 뭐야? 그러면은 시간과 공간을 축소하려고 하는 사관이 식민사관이에요. 공간이 축소라는 게 뭐야? 저쪽 중국 땅에 있어야 될 한사물이 어디 와 있다고? 여기 와 있고, 일본 본토에 있어야 될 인다 일본부가 어디 와 있다고? 가야에 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임마 그냥 공간적으로 요게 압록강 두만강 밑에 하고 제주도 위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너네는 살았어. 공간의 축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서기 4세기 5세기부터 위에는 중국으로 지배받았고 밑으로는 일본으로 지배받았어. 그게 식민사관이에요. 그 다음에 시간의 축소라는 건 뭐예요? 너네 역사 별 볼 일 없어. 막 무슨 배달시 시국이 뭐야, 한국이 막. 너네는 저 당구운동 시하고 그 밑에부터 해갖고 한 몇천 년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그게 식민사관이에요. 그래서 이 역사에서 틀을 볼 때 인간과 시간과 공간 관계를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게 역사인데 그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 그 얘기하면 너무 기니까 다음에 한번 시간과 공간과 이 인간의 그 상관관계를 갖고 역사를 한번 다시 한번 풀어드릴게요. 언제나 날 잡아갖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서로 인식이 틀리고요. 근대사의 이념 갈등. 이게 오늘 여러분들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한국사 예식으로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냥 얘기하면 자꾸 헐뜯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이 얘기를 듣고 뒷 얘기를 들어야지 이게 이렇구나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떠든 거는 전부 뭐예요? 예고편이에요. 예고편. 아까 강의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식민사관 뭐 이렇고요. 이념과 사색 뭐 이런 데에서 넘어갑시다. 이 바른 역사는 미래를 열어가는 창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공부를 하려고 하는 웬만하면